자, 어제요.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참 질의응답이 많이 있었습니다.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마침 또 국회에 출석하는 날이었거든요.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. 박범계 장관, 그 이른바 이제 패싱 논란이잖아요. 그 누가 패싱이 된 건가 뭐 이런 거였습니다. 이 패싱 논란에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. 이렇게 답변을 계속 반복했어요.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검찰 인사 갈등 공방이 있었다. 그래서 뭐 밝힐 수 없다. 뭐 이런 비슷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. 자, 그럼요. 어제 국회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수사 현안이나 또는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러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. 이 인사 대통령 제가 받고 발표하신 건가요?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관님, 그 인사한 취지에 제청은 충실하고 문재인 있습니다.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까? 했으면 언제 했습니까? 그리고 그 자리에 배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? 이광철 민정비서관이었습니까? 그런데 지금 박범계 의원은 추미애 장관 버전 2예요. 똑같지 않습니까? 불편한 질문은 아예 입을 닫고 또 동문서답하고. 자, 지금 상황을 보면 뭔가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안 하겠죠. 뭔가 이게 알려지면 상황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. 뭐 악화될 수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걸로 추정은 됩니다. 장희찬 평론가, 지금 여전히 남는 의문들이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 그렇습니까? 우선 크게 두 갈래의 의문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 갈래는 신현수 수석과 이광철 비서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. 그리고 신현수 수석을 패싱한 인사안이 올라갔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 예. 비교적 작은 갈등이고 작은 문제입니다. 청와대는 또 갈등이 없다라고 네.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 지금. 대해서 시시콜콜 뭐 수석과 비서관의 사이가 어떻느니 저떻느니까지는 청와대에서 말하지 않는 것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두 번째 갈래는 첫 번째와 비교해보면 훨씬 더 큰 문제인데요. 민정수석이 아니라 대통령이 패싱됐다는 의혹.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언론에 이 법무부 검사장 인사 발표를 했다는 의혹이 분명히 불거지고 있죠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이 문제를 인지하고 박범계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의혹. 이것이 두 번째 갈래인데 이건 앞선 뭐 수석과 비서관의 갈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크고 엄중한 사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시시콜콜 청와대 업무에 대해 다 알릴 수 없다 하더라도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해명은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. 박범계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면, 재가를 받았다면 직접 대면 보고받고 재가 받지 않겠습니까? 예. 장관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배석했는지 정도를 밝히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려운 국가상의 비밀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. 그 자리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배석을 했는지 아니면 원래 통상적인 관례라면 법무부 장관이 재가를 요청할 때 민정수석이 배석을 하거든요. 민정수석이 배석을 한 것인지 그 정도는 충분히 밝혀줘야 이게 단순히 신현수 수석 패싱 문제가 아니라 예.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한 것인가 아닌가 절차상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대목인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자료화면 보신 것처럼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. 이 큰 문제, 작은 갈등이 아닌 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들이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는 의혹의 시선을 해결하는 길이고요. 앞서 이두화 전 의원도 언급했지만 지난 2015년에도 문재인 대통령,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예.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의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 과정을 밝히라고 주장한 바가 있어요. 예. 그때의 주장 그대로 이 정도 사안이라면 대통령이 혹은 법무부 장관이 그 내용을 좀 더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자, 신경민 전 의원님. 청와대는 절차를 밟았다. 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박범계 장관은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어제도요. 뭔가 밝히기 불편한 지점이 있는 걸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인사 특히 법무부 인사, 뭐 군 인사 다 예. 비슷합니다만은 인사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 할수록 꼬이거든요. 제가 경험해본 여러 가지 인사로 봐서는 인사의 뒷얘기를 취재하는 것이 취재 중에 제일 어렵고요. 잘 안 됩니다. 거의 안 됩니다. 저도 법조, 특히 검찰 취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인사의 뒷얘기를 듣는 것은 뭐 거의
불가능에 가까운 임무고요. 통상 정권이 바뀌고 난 네. 다음에 나오죠. 그런 거는. 한참 있다가 듣죠. 예. 근데 지금 뭐 장 평론가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수사와 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할수록 일은 꼬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정권의 입장에서 특히 관료의 입장에서 그 인사권을 가진 그 라인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침묵이 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이게 인사 중간에 나오는 경우는 저는 몇 번 본 적이 없습니다. 한 번 본 적은 있는데 예.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였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. 이런 경우인데 좀 오래전 일입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예. 내가 아무개를 검사장을 시키라고 20통 전화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술자리에서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사실 그런 얘기 자체가 네. 파문이죠. 그렇죠. 그 법무부 장관 입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지금은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. 수사에 대해서 슬쩍 흘리는 경우 있는 건 그건 의도를 가진 거고요. 이번 이 사안은 저는 침묵으로서 끝내는 것이 박범계 장관의 입장에서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나 신수석의 입장에서나 봤을 때 맞아 보입니다. 좀 답답하겠지만 조금 지나야 진상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뭔가 인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느니 차라리 모르쇠다. 이 비판을 받는 게 낫다. 지금 그 선택을 한 걸로 보인다는 거네요. 네. 지금요. 아무튼 이렇게 어제는 상황이 이런 모습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.